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독립보험 대리점 지혜의 업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인카금융서비스, 이 회사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핵심 경쟁력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인카금융서비스는 특정 보험사 소속이 아니고요. 한 30개 정도 되는 손해보험, 생명보험사 상품을 이제 고객 입장에서 비교하고 분석해주는 그런 독립 판매 채널이죠. 아, 직접 비교를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고객한테는 이제 맞춤형 재무 설계를 해주고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판매 채널을 제공받는 거니까요. 그 중간에서 수수료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주로 어떤 보험 상품에 좀 강점이 있나요? 네, 이게 자료를 좀 보면요. 아무래도 수익성이 좋은 장기 손해보험,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보장성 보험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이제 종신보험, 연금 같은 장기 생명보험, 이쪽 판매 비중이 꽤 높습니다. 아, 장기 상품 위주군요. 네. 물론 자동차 보험이나 일반 손해보험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익률이 높은 장기 보장성 상품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업계 1위라고 하셨는데 그럼 시장에서 위치는 어느 정도고 또 경쟁은 어떤가요? 설계사 수 기준으로 보면요. 이건 거의 압도적인 1위입니다. 아, 설계사 수로요? 네. 그리고 2025년 9월에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도 독립 GA 중에서는 선두를 차지했고요. 전통적인 경쟁사라고 하면 A 플러스 에셋, 하나생명금융서비스 이런 곳들이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좀 변수가 생겼죠? 어떤 변수요? 네이버나 토스 같은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데서도 보험 비교 서비스를 막 내놓고 있어서 이게 좀 새로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빅테크까지 들어왔군요. 경쟁이 치열하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인카금융서비스가 계속 성장하는 비결은 뭘까요? 핵심 동력이 궁금합니다. 일단 가장 큰 동력은 역시 그 규모입니다. 설계사 규모요. 규모. 2025년 5월 기준으로 설계사 수가 1만 8천 명을 넘었습니다. 1만 8천 명이요? 와. 네, 이게 지난 9년간 꾸준히 늘었고 증가율도 업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이 막강한 영업 조직이 성장의 어떤 바탕이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한 규모네요. 근데 단순히 사람 수만 많은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뭔가 다른 비결이 또 있겠죠? 당연하죠. 두 번째 동력은 바로 기술 투자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슈어테크죠. 인슈어테크. 네, 자회사 중에 애인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AI 보험 비교 추천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설계사들이 현장에서 바로 고객에게 맞는 최적 상품을 제안할 수 있게 돕는 거죠. 아, AI를 활용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자체적인 영업관리 시스템, IMS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직접 개발해서 운용하고 있고요. 고객정보 보안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태블릿 기반의 스마트 워크 환경, 이것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효율성이 높아지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법인 영업, 그러니까 B2B 시장 개척에도 꽤 힘을 쏟고 있어요. 전문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서요. 정리해보면 압도적인 설계사 규모에 기술력을 더하고 또 새로운 B2B 시장까지 노린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경쟁 우위로 이어지는 건가요? 핵심이 뭔가요? 바로 그 선순환 구조에 있습니다. 선순환 구조요? 네, 보세요. 설계사가 많으니까 보험 판매량이 많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보험사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줍니다. 더 유리한 수수료를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럼 이걸로 또 우수한 설계사들한테 높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요. 그럼 실력 있는 설계사들이 더 모이겠죠. 그럼 판매량은 더 늘고 협상력은 더 강해지고 이런 구조예요. 이야, 이거 정말 탄탄한데요. 네, 이게 인카금융서비스 경쟁력의 핵심, 비밀병기 같은 거죠. 정말 그렇네요. 이런 경쟁력이 그럼 실제 실적으로도 잘 나타나고 있나요? 최근 성과는 어떻습니까? 네, 2025년 상반기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4,689억 원, 영업이익이 448억 원인데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8.3%, 13.7% 증가한 수치예요. 오, 성장률이 상당하네요. 네, 순이익은 330억 원으로 20% 늘었고요. 분기, 반기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 사로 쓰고 있어요. 아주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와, 성장세가 정말 뚜렷하군요. 그럼 하반기 전망은 좀 어떨까요? 하반기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대비해서 설계사 수가 매월 한 17%에서 20%씩 늘고 있거든요. 꾸준히 늘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매출도 비슷하게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특히 좀 주목할 점은 계약부채라는 항목인데요. 계약부채요? 그게 뭔가요? 이건 이제 미래의 보험금 지급 등으로 나갈 걸로 예상되는 돈이라서 미리 부채로 잡아두는 건데요. 이게 늘었다는 건
그만큼 미래의 수익으로 이식될 계약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아, 미래의 수익 잠재력이 커졌다는 신호군요. 그렇죠. 2분기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랑 이 계약 부채를 합친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5%나 증가했습니다. 35%나요? 와, 미래 수익까지 기대된다니 이거 정말 흥미롭네요.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그 금융당국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움직임입니다. 아, 수수료 개편이요? 네. 수수료를 최장 7년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하고 첫 해 수수료 총액을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1200% 룰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들어봤습니다. 이걸 GA 소속 설계사한테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금력이 좀 부족한 중소형 GA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당장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카금융 서비스 같은 이런 대형사에게는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가 오히려 대형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니 좀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렇죠. 또 최병채 회장이 꾸준히 자사 주식을 사들이고 있어요. 지분율을 높이고 있는데 이건 뭐 경영권 강화나 주주가치 제고 위주로 해석될 수 있겠죠. 회장님의 의지 표명이군요. 네, 그리고 경쟁사 움직임도 봐야 하는데요. 삼성생명 금융서비스 같은 경우도 설계사 수를 4,000명 이상으로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생보사 GA 중에서는 하나생명 다음으로 많아진 거죠. 경쟁도 계속 치열해지는군요. 그렇죠.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 투자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매력적인 부분과 좀 우려되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투자 포인트는 꽤 명확해 보입니다. 첫째는 역시 압도적인 실적 성장세와 수익성 개선이고요. 네, 실적. 둘째는 앞서 말씀드린 AI 시스템이나 자체 개발한 IMS 같은 핀테크 영업 시스템. 이걸 통한 기술 경쟁력입니다. 기술력. 그리고 셋째는 주주환원 정책인데요. 22년에 무상증자도 했고 23년, 24년에 자사주 취득도 하고 24년에는 액면 분할까지 꾸준히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주 친화적인 모습이네요. 그럼 리스크 요인은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이 대부분 국내 시장에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성장 한계에 대한 우려는 좀 있고요. 내수 시장의 한계. 네. 그리고 금융당국의 규제가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 이것도 리스크죠. 또 GA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불안전 판매나 설계사 이직률 문제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 주가가 좀 많이 오른 편이라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카금융 서비스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업계 1위라는 지위나 기술 투자는 정말 인상적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경쟁 심화나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가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단순히 보험 판매 중개를 넘어서 토탈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현실화할지, 그리고 전통적인 보험 채널과 또 새로 떠오르는 핀테크 경쟁자들 사이에서 어떤 차별화된 혁신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의 성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들의 행보를 지켜보는 게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